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3회 1부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흥민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다들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우리 멤버들도. 네,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진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모두 소원 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2년 새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사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기운이여 솟아라. 켈로그입니다. 이민영 화이팅. 켈로그랑 콜라보 한 데가 있더라니까 진짜로. 발빠르게 잘했네. 올해가 2022년 이민년이잖아요. 네. 이게 그 검은 호랑이. 네. 검은 호랑이입니다. 네. 백호가 아니고 흑호. 네. 흑호였는데 우리 멤버들은 호랑이띠 아닌가? 범띠구나. 그러니까 호랑이띠 호랑이띠. 범띠. 범띠가 호랑이. 호랑이하고 범하고 태영님이 네, 호랑이띠. 범띠시고 호랑이띠가 있으니까 올해 좀 우리 패션쇼도 그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네. 으쌰으쌰 좀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호랑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제가 좀 색다르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에 또 유행하잖아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사실 밸런스 게임을 저는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대를 앞서 나가는. 몰라 앞서 나갔는지 뭐 뒤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요런 거를 좋아했어요. 술자리에서나 아니면 뭐 몇 명 한 3명 이상만 모여 있어도 야 요런 상황일 때는 너 어떡할래? 제가 그런 질문도 많이 던졌거든요. 옛날에 그 이의자가 나와서 뭐 그래 결정했어. 이거는 비슷한 맞아요. 그 뭐지? 그 인생극장인가? 맞아요. 그리고 TVN에서도 사망유의라고 뭐 이런 이상준이 나왔던 그 코너 중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유행을 해가지고 제가 몇 개 뽑아왔습니다. 우리 멤버들의 생각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디 갔냐?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 월 100만 원 벌기.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월 500 벌기. 500? 500으로. 이게 월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계속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만 버는 것과 내가 정말 싫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500만 원 버는 거. 우리 태근 형님 뭐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은 뭐고 싫어하는 일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질문이 더 어렵다.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꿈꿨던 거라든지. 그러게요. 뭘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 사정상 보면 지금의 저의 여건을 기준으로 보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500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500.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지금 근데 그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르네. 그래서 케바케. 아직 사바사. 아직 젊으신 분들은 전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아마 그 사회 초년생들은 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버티느냐 문제지. 아니 근데 그것도 편견일 수 있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그 뭐라 그래요. 어느 정도 나이까지 이 빡세게 일하고 그냥 빨리 은퇴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안 나.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파이어족으로 케바케인데 우리 태근 형님은 싫어하는 일 하면서 500만 원 벌기. 근데 싫어한다는 게 진짜 어느 정도 싫어한다는 건 나는 저 밸런스 게임이 약간 그거는 약간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근데 뭐 싫어하는 일 하면서 500 벌어도 지금보다 적게 버는 거니까 이건 약간 태근 형님이랑 맞지가 않아. 현실성이 없네. 우서영 씨는?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방송. 네, 그런 거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에 더 중요한 사람도 있고
나는 내가 그렇게 살 거면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치.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릅니다. 반론 나는. 어차피 일이라는 건 경제적 수단이잖아요. 응. 어차피 똑같이 9시에서 6시까지 한다는 건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제 생각에는 그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끝나는 그 시간 이후,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의 아니 9시까지의 거기에 자기가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저는 제가 20대 중후반 그러니까 제대를 하고 그때 친구들하고 선후배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스타트업 같은 걸 했어요. 그 당시 PC통신으로 뉴스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국에 있는 지역지, 전국 지역지들하고 계약을 다 맺어서 걔네들의 그 뉴스를 디지털로 받는 거예요. 워드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PC통신에 전국에 있는 것들을 다 지역 신문들을 모아서 서비스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필진들 반대로 걔네들한테 그 대학 교수라든지 글 잘 쓰는 사람들 섭외해서 걔네들 필요하면 연결시켜주고 대행료 받는 이런 비즈니스 구조였어요. 잘 됐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지금 좀 빨랐나? 지금 했으면 여기 구성원들이 다 신문가 출신들이고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첫 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 6, 7개월 준비를 해서 첫 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50만 원 들었어요. 우리 인원이 5명인데 그때 당시 500만 원이면 한 5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50만 원이면 몇 년도예요 그때가? 그때가 97년. 아 그래요? 97. 나는 80년대 생각했어. 지금. 아니 PC통신이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바로 전 시점이었던 거예요. 하이텔 뭐 나온 우리. 그때 유니텔의 서비스를 했는데 50만 원 딱 벌고 이거 현타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저걸 만약에 계속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네이버 됐을 텐데. 근데 이게 그때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인터넷이 5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렇게 빨리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이거는 생각을 못하고. 맞아. 이용렬 씨가 이 번외 얘기지만 저 한때 시티폰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전 재산을 몰빵했어. 근데 핸드폰 보급률이 이렇게 빨라질 줄 몰랐던 거지. 그치, PCS가. 네. 저는 이 질문을 딱 생각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힘든 일, 하기 싫은 일이 과연 뭘까라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는 또 직장인이니까. 근데 이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사람이 힘들면 이거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요. 맞아요. 위에서 막 조지고 막 잔소리하고 난리 부르스 치면 있기 힘들다고.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100만 원 버는 걸로. 맞아요. 예.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다 싶은데 제가 생각했던 이런 텐션들이 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솔직히 나는 근황 토크 할때 요새 멸종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얘기지만. 아니 근데 사태에 대해서. 그것도 그걸 또 정치적인 얘기를 또. 뭘 정치적인 얘기야. 근황 토크를 스킵한다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변화를 좀 꾀하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좀 마무리하면 밸런스 게임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이 과거로 돌아가기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아예 살기 그리고 미래를 하루만 갔다 오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손가락 4개로 평생 사느냐 6개로 평생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을 들어갈 건데? 뭐 4개 4개하고 6개. 그 6개죠 무조건. 그러니까. 6개는 왜냐면은 놀림 받지 않을까? 특히나 이게 없으면은 사람의 그 모든 저작 능력에 있어서 되게 심하거든요. 장애가 특히나 엄지가 중요하대요. 갑자기 되게 진지하게 토론을. 근데 6개는 그래도 뭔가 하나가 더 생긴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남이 쓴 칫솔 쓰기, 남이 쓴 치실 쓰기. 뭐 이런 것도 있겠네. 합시다. 요걸 좀 재밌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패션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패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언제나 주간 패션 브리핑이었는데 이번 주 주간 브리핑은 새해를 맞아서 휴민트 재구성 문제로 간략히 아웃도어 시장 흐름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1월 첫 번째 주 아웃도어 시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1월 1일부터 9일까지 노스페이스는 전년 대비 31% 상승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27%, K2 8%, 블랙 야크 11%, 네파 11%, 아이더 2%, 코오롱 스포츠 36%, 밀레 12% 등으로 집계됐고 조사 대상 전체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은 17%에 달했습니다. 수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런 흐름으로 밀어볼 때 다른 복종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아웃도어 시장의 흐름을 새해 첫 주, 1월 첫 주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예, 방역 패스도 지금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좀 하고 있어서 이게 매출이 좀 뭐 그렇게 매출이 빠지지는 않았네요. 오히려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는 거죠. 작년 10월부터 나타났던 작년 3분기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실은. 그 상승 흐름이 1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새해 첫 주 분위기는 이런데 사실 뭐 B급 인생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 그쵸. 흐름이 좀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여기서 다 방역 패스는 좀 도입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위축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폭이 얼마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확진자가 지금 크게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조금 조정이 있지 않겠나. 방역 패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왜 자영업자들에 대한 이거라든지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회 분위기가 좀 소비 심리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 방역 패스를 하게 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지금 그 식당이나 뭐 이런 술집 시간 제한은 좀 없애는 게 낫겠다고 봐요. 네.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뭐 두 번째 뉴스도 지금 그 아웃도어 시장 지난해 결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지난해 아웃도어 시장 결산인데요. 지난해 아웃도어 시장은 뚜렷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을 집계한 결과 거의 모든 브랜드가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전 매출을 상회한 브랜드는 일부에 그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K2는 선방하며 새로운 상위권을 형성했는데요. 특히 노스페이스와 디스커버리는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하며 노스페이스는 총 매출에서 디스커버리는 점당 매출에서 1위를 마크했습니다. 브랜드별로 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해 323개 매장에서 5,97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4,742억 원에 비해 26% 신장한 수치입니다. 이어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232개 매장에서 4,83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 신장했고 점당 매출은 208억 원으로 노스페이스의 점 평균 매출보다 약 20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2도 313개 매장에서 4,294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18.5% 신장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네파, 블랙 야크, 아이더, 코오롱 스포츠는 매출은 신장했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네파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3,417억 원을 기록했고 블랙 야크 3,327억 원, 아이더 2,750억 원, 코오롱 스포츠 2,512억 원 등으로 중위권을 형성했습니다. 또 컬럼비아는 150개 매장에서 1,48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 밀레는 159개 회장에서 93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 상승했습니다. 예.
지난해 2021년이죠.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 결산을 좀 해봤는데 사실 뭐 이런 꼭지들은 연말 그리고 연초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웃도어 부문만 저희가 따로 떼내가지고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보면 뭐 작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은 뭐 신장세를 다 기록했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좀 크겠죠. 때문에 그 야외 활동에 대한 이게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스포츠 오나온 뭐래서 운동하는 그다음에 실내 스포츠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된 스포츠장이 되게 커졌어요. 슬레저 시장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이 스포츠장은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부진하고 안 좋아요. 실내에서 하는 건 아니 다른 그냥 전반적인 것도 뉴발란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떨어졌고 근데 아웃도어하고 골프는 엄청 신장했어요. 시장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공기 좋은 곳으로 나 혼자의 뭐 이런 트렌드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예,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도 결산 소식인데요. 지난해 국내 주요 70개 백화점의 총 매출은 33조 8,926억 원으로 전년인 2020년 28조 1,249억 원에 비해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백화점 매출도 빈익빈 부익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강남권을 비롯해 핵심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의 매출은 크게 약진했고 지역의 중소백화점 중 일부는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또 연매출 1조 원을 넘는 이른바 1조 클럽에 당초 10개 점포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됐으나 신세계 본점이 추가되며 총 11개 점포가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백화점별로는 롯데백화점이 31개 점포에서 매출 11조 7,744억 원을 기록해 한 개 점포 평균 매출 3,798억 원을 기록했고 신세계백화점은 13개 점포에서 매출 9조 6,363억 원으로 점포 평균 매출은 7,412억 원, 현대백화점은 16개 점포에서 매출 8조 4,801억 원, 점포 평균 매출은 5,300억 원, 갤러리아 백화점은 5개 점포에서 매출 2조 8,537억 원, 점포 평균은 매출 5,707억 원입니다. AK백화점은 4개 점포에서 매출 1조 1,481억 원, 점포 평균 매출은 2,87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별 신장률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28.7%, 갤러리아 백화점 27.1%, 현대백화점 23.7%, 롯데백화점 12.7%, AK백화점 5.2% 등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롯데는 동탄점, 신세계는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현대는 더 현대서울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점포별로는 신세계 강남점이 2조 4,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 신장하며 1위에 올랐고 이어 롯데 잠실점이 1조 7,973억 원, 롯데 본점 1조 6,670억 원, 신세계 센텀시티점 1조 5,664억 원, 현대 판교점 1조 2,413억 원, 대구 신세계가 1조 1,939억 원, 현대 무역센터점 1조 860억 원, 현대 본점 1조 809억 원, 롯데 부산 본점 1조 725억 원, 갤러리아 명품관 1조 587억 원, 신세계 본점은 1조 26억 원으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숫자의 향연이군요. 결산이 많으니까 숫자들도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아웃도어에 이어서 백화점 지난해 결산을 좀 해봤는데 국내 주요 70개 백화점의 매출 그리고 빅3 포함해서 이제 백화점 매출도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해 아웃도어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것 같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돈 있는 데는 더욱더 돈이 더 많아지고 돈이 없는 데는 좀 이게 명품이 기여한 거죠? 명품이 제일 크게 기여했죠. 명품과 온라인이 작년에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명품과 온라인에 최적화된 그런 점포들은
매출이 상승했고 그렇지 못한 점포들은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급 인생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그 패션이나 이 유통업계에서 세대 개편도 많이 되고 있고 온라인화로 많이 이제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백화점은 거대한 유통망이긴 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백화점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놀러 가고 보고 즐기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뭐 더현대서울만 봐도 최근에 추세가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의 지위가 없어지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조건이 바뀌어지겠죠. 지금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 매장 진열식에서 현대서울이라든지 기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바뀌겠지. 온라인은 보조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이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달라져서 온라인으로 뭐 앱으로 라방으로 많이들 변한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을 봤을 때는 뭐 백화점 그리고 오프 매장들이 뭐 죽진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지 않을까 싶어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품만 판매하는 곳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의 개념이 좀 바뀐다고 봐야 되는. 다음 뉴스 있습니까? 네. 다음은 롯데백화점이 파격적인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내부망을 통해 발표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정준호 신임 대표가 직접 개편안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게재하는 등 확실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백화점과 아울렛을 하나의 헤드쿼터가 경영하고 상품 카테고리는 관리 단위를 작게 나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조직 개편과 보직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임직원들과 직접 참여해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직 개편안의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기존 수도권 1, 2본부와 영호남 본부 3개 지역 단위로 나눴던 관리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을 각 채널별로 관리하며 상품 구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롯데백화점이 이제 조직 개편안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꿔서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뭐 변화가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다 발표하신 영상을 다 봤는데 핵심은 그 여기 아까 이제 뭐 하나로 통합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대거 기용하겠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여성 임원들을 늘리겠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야 뭐 롯데만 못한 거지 다른 데는 뭐 언제나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것들을 두고 저는 시중의 평가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삐딱선을 좀 타자면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바잉 파워를 키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준호 대표가. 네. 그 뜻은 롯데나 유통이 가진 그 힘의 것들을 더욱더 강하겠다는 뜻이에요. 달라진 환경에 맞는 달라진 패러다임을 적용했다는 게 아니라 더욱더 힘을 키워서 내 밑으로 줄 세우겠다. 이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게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백화점들도 최근에 유통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콘텐츠를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로 더욱더 회귀된 모습인 양. 그게 지금 여기서 발표한 모든 것들을 보면 롯데가 여태까지 못했을 뿐이지 다른 백화점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다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와서 하면서 이걸 파격이라는 말로 뭐 포장하는 것도 조금은 거슬렸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떨지는 뭐 지켜봐야 안 봐도 뻔한데 안 봐도 뻔하다? 안 봐도 뻔한데 그래도 지켜봅시다. 그렇게 봅시다 이거. 내년에 한번 봅시다. 네. 봅시다. 얼마나 좀 탄탄해지고 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 근데 뭐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 그룹사에서 조직 개편안을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계속 내놓고 있어요. CJ나 뭐 SK나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임원진들 대표
사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안건들을 계속 내놓고는 있는데 그 이제 밑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렇게 바뀐다고 달라지겠어라는 분위기가 좀 크더라고요. 아니 그들 사이에서만 파격인 거지 남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평가를 낼 수 있는 건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파격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하면서 그게 왜 파격인데 이렇게 평가하는데 60대의 저 대표나 임원들이 무용담 펼치는 무용론을 펼치는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비켜 선생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스파이더를 운영하는 브랜드 유니버스가 이번에 스트리트 스포츠 브랜드 챈스를 런칭한다는 뉴스입니다. 챈스는 GBG 코리아를 인수한 알파비스타 인베스트먼트의 첫 번째 브랜드 프로젝트로 GBG 코리아는 인수 직후 사명을 브랜드 유니버스로 변경하고 다양한 신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에 런칭하는 챈스는 순수 내셔널 브랜드로 최근 패션을 주 소비 세력으로 부상한 MZ세대들을 타깃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포츠와 스트리트 그리고 MZ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까지 다양한 트렌드가 융합된 MZ세대를 위한 컨템포러리 컨버전스 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 유니버스가 스트리트 스포츠 브랜드 챈스를 런칭한다는 소식이었는데 런칭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방식인 거예요. 온라인에 먼저 이렇게 공개 쭉 해놓고 오프라인이나 다른 거 없이 온라인에서 한 3개월 전부터 그냥 인스타에서만 계속 올려놓고 거기서만 판매를 아름아름 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마 3월 정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공식 런칭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MZ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챈스인데 사실 브랜드나 뭐 패션 쪽뿐만 아니라 지금 MZ세대라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나 이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 에이지 타깃층도 넓고 MZ세대 그들은 이 얘기를 참 듣기 싫어하는데 굳이 꼭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챈스도 좀 다를 줄 알았더니 MZ세대 쓰고 말이야. 한번 지켜볼게요.